어제 내린 폭설의 여파로 서울 지하철이 큰 혼잡을 빚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폭설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면서 일부 농산물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업, 대학 등에게는 주변 가격의 절반 정도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서 당내 분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제설 작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강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는 빙판으로 변했고 지하철로 승객들이 몰리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도 혼잡을 빚었습니다. 구용회 기자입니다. 폭설의 여파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오늘 출근길도 고생길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어제 내린 많은 눈이 도로 곳곳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극심한 교통대란을 경험한 시민들이 승용차 출근을 자제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큰 정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빙판길로 변한 데다 제설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탓에 차량들은 시속 3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엉금엉금 기다시피 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아직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몰린 지하철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면서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어제는 나오면서 한 1시간 걸릴 거가 2시간 걸렸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아침 출근할 때 보통 2시간, 3시간 다 늦었어요. 지하철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지하철 너무 연착하고 오늘도 문이 고장나서 지각했어요. 나 빨리 가야 돼요. 특히 코레일 지하철 1호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시간 넘는 연착이 빚어져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원 성균관대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가던 급행열차의 경우 출입문 동파 등의 사고로 1시간 30분 이상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면서 열무값이 최고 65% 오르는 등 일부 농산물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사태는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문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는 열무 1.5kg이 무려 66% 가까이 오른 값에 거래됐습니다. 미나리는 52% 올랐고 상추 4kg은 42%, 시금치는 26%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청과류 407품목 가운데 107개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청과류 물량이 어제에 비해 60%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은 전날 밤부터 새벽에 들어오는데 어제는 문제가 없었지만 폭설의 영향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일부 농산물값 폭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일부 채소 품목의 가격 급등은 대설에 따른 운송 차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가격 급등 현상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농림부는 오늘 낮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비닐하우스 54동, 인삼 재배시설 7곳, 축사 20동이 폭설 때문에 부서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대기업 부지를 인근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인 3.3제곱미터당 40만 원 이하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세종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 대해 부지를 3.3제곱미터당 36만 원에서 40만 원 선에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3.3제곱미터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 연구소는 100만 원에서 230만 원 선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신설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 기업 모두 기업 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면제된 뒤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됩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 원 한도에서 입지, 투자, 고용 등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한 뒤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에서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노조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당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당내 징계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추 위원장이 당론을 거스르고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강행 처리되는 과정을 겪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국회에서 또 벌어질 때 우리가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추 위원장을 성토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단행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향피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어제인 지난 4일자로 초임 세무서장 22명을 발령내면서 출신지나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중 19명은 연고지와 도 단위가 전혀 다른 지역에 배치됐고 3명은 도 단위는 같지만 자신의 연고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릴 철거미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범국민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은 7일부터 시신이 안치된 순찬양병원 장례식장 4층에서 조문을 받고 8일 입관식을 거쳐 9일 발인을 할 예정입니다. 범국민장은 장례식 당일 오전 9시 발인식을 시작으로 운구가 퇴기류를 거쳐서 연결식장인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장례 기간은 9일까지 5일간이며 장지는 고 전태일 열사가 묻힌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공급 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되는 서울의 택지개발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이 앞으로는 50%로 대폭 줄어듭니다.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배정돼서 경기, 인천 주민들의 서울 아파트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양승진 기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00%가 서울 지역에 우선 공급되는 서울의 택지개발지역 주택 공급 물량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 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 14,000가구를 비롯해 강남 3곳과 4곳 지구 등 보금자리 주택 2차 지구 우선 공급 물량에 경기와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져 서울시 주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몰려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기초단체의 30%가 우선 배정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초단체 30% 우선 배정과 함께 추가로 20%를 경기도 주민에게 배정하도록 해 경기 주민들의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인천의 경우도 현재 대규모 택지지구와 송도, 청라 등 경기의 자유구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30%가 인천시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 면적을 다음 달부터 85제곱미터까지 확대하는 대신 공급 물량은 3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에 유자녀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임신 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중 청약통장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 근로자 생애 최초 등 2개에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일입니다. 앞으로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지원했을 때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전형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조건 대입 전형료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형료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무조건적인 환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여전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새해 들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가계주택대출에 대해서 보다 더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 전망치는 마이너스 6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는 마이너스 13으로 강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가 플러스면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이고 마이너스면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금융 종사자들은 여의도에 대한 이미지로 금융 중심지보다 국회를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에 사는 외국인 금융업계 종사자 8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여의도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는 국회를, 18.8%는 금융 중심지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26.3%로 긍정적 견해인 23.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술로 두바이에 지어진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가 개장했습니다. 63빌딩보다 3배가 넘는 높이에 전체 면적은 잠실운동장 5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웅장한 모습만큼이나 화려한 개장식이 펼쳐진 두바이로 가보시죠.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의 이름을 딴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의 최종 높이는 828m. 그 위 154층까지는 사무실이 들어서는 복합 건물로 작은 도시라고까지 불립니다. Yes, it was absolutely fantastic. The building lit up like I could never imagine it could. And we're really happy to see such a show. We live here in Dubai. 124층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두바이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얀 설원이 펼쳐진 이곳은 2014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러시아 소치입니다. 스키를 타러 온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새해 덕담과 함께 사진을 찍어줍니다. И вам здоровья, сил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Чтобы все проблемы остались в 9-м. 이어서 푸틴 총리도 등장했는데요. 스키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죠. 러시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지도자들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공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마 대통령이 30살 연하의 부인과 5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춤을 추던 주마 대통령.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한편 주마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6번째 부인을 맞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hanging on a tree? For that's the way to start to make a pretty world for you and for me. And for the sun we'll find a lemon bright balloon. You can hold the string. Oh, can't you see this little world? 맞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북 서해안,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10.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